제 고향인 강진도 인구 소멸 지역이거든요. 청소년은 이렇게 부모님을 따라다녀야 되는데 지방 소멸 얘기할 때는 살아야만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청소년 같은 사람들이 지워진 것처럼 논의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어른이 돼서도 계속 여기서 살고 싶어요? 내가 진짜 아직도 잘 모르겠어. 내가 무슨 부귀를 누리자고 그 지역에서, 그 서울이라는 곳에서 계속 살고 있어야 되는 거지. 어머, 딸랑고 가기 싫어. 보내지 마. 차 세워, 차 세워. 차 세워. 그래서 인구 소멸 지역의 청소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청소년들의 일상과 감정을 통해서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강진이 싫었어요. 그러니까 왜 미운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청소년기에 살면서 일단 저는 서울로 대학 가고 싶었는데 그 서울에 대학을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애시당초 서울에 가고 싶었던 이유도 제 마음에 탁 박힌 말이 하나 있는데, 선생님께서 너가 지금 성전고에 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다른 더 큰 지역으로 가면 공부 그렇게까지 잘한다고 할 수 없을걸? 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나를 나타내는구나. 그리고 내가 여기서 계속 살고 있으면 난 계속 이런 취급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서울에 가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준비를 하고 왔구나. 어쩌다가 이 프로젝트 시작하게 됐어요? 대학을 서울로 올라오고 나서 서울에 있는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삶의 배경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저는 일단 시골에 있을 때도 너무 집순이어서 밖에 잘 안 나가가지고 어떤 삶이 있는지 잘 몰랐는데 서울에 와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진짜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남들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아이였는데 강진 외부 사람들이 강진을 바라보는 시선과 이제 내가 살아가는 강진의 모습, 외부 사람들이 규정하는 강진에 대한 언어가 너무 불일치하는 거야. 거기서부터 약간 애증이 생기는 거지. 제가 강진 출신인데,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강진에서 왔기 때문에 좀 다른 애들보다 뒤처지는 건가? 내가 강진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에 집이 없으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서울에도 당연히 대학 온 친구들 보면은 지방 친구들 있을 거고 걔네도 다 이런 비슷한 생각하고 있겠지?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이렇게 약간의 억울함? 어쩌면 열등감? 고향이 진짜 밉지는 않은데 진짜 뭔가 미운 것 같은 그 느낌을 갖고 살아갈까 생각이 들어서 이 프로젝트를 하면은 조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이거를 서울 사람들은 잘 모를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 고향인 강진도 인구 소멸 지역이거든요. 제가 이제 대학에 와서 논문 몇 개를 찾아서 읽다가 인구 감소 지역의 청소년 정책 강화 방안 연구 보고서라는 걸 읽었어요. 읽다 보니까 이거 내 얘긴데? 내가 느꼈던 그 감정인데? 내가 느꼈던 감정이 그 보고서에 적혀 있는 걸 보니까 이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 집이 산 중턱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버스가 안 다녀요. 그래서 일어나면은 엄마가 데려다 주고 학교 끝나면 엄마가 데리러 오고 그랬어요. 청소년은 이렇게 부모한테 그 부모의 보호 아래 계속 있어야 돼요. 어떻게든 부모님을 따라다녀야 되는데 지방 소멸 얘기할 때는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청소년 같은 사람들이 지워진 것처럼 논의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 지역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봐야, 그러니까 정주하는 사람들의 정주 환경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구 소멸 지역의 청소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청소년들의 일상과 그 감정을 통해서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취재 비용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지역을 살펴보기로 했고 그 중에서도 양양, 강진, 영덕에 가서 청소년들을 만났어요. 2박 3일 2번씩 방문하는 일정이었고 최대한 많은 아이들과 오랫동안 이야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방소년 표류기, 남겨진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취재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일단 제목이 남겨진 아이들이라는 것 때문에 꺼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남아있어서 배제됐던 아이들이 현장에서 겪는 문제라고 하셨는데, 우리 아이들은 선택한 거거든요. 저희가 그러면 그런 얘기들을 조금 들어볼 수는 없는 걸까요, 혹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긍정적인 영향이 아니라 좀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요. 라는 말을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그 기분 나쁘시다는 게 너무 뭔지 알겠거든? 그러니까, 그치, 이렇게 주체성을 뺏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너가 보현이가 말한 것처럼 되게 단정적이다라고 약간 프레임을 씌우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계속 드는 생각은 그래서 아니야?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나 딴 얘기라고 생각하거든. 그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애들이 굳이 서울로 뭔가 서울이라고 안 하더라도 어쨌든 굳이 지역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고 자란 고향에서 뭔가 쭉 살아갈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던 친구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기획으로 얘들아 근데 사실 되게 많은 청소년들이 지역을 떠나고 있고 그 이유가 이런 것들이 있어. 근데 우리가 취재로 온 건 이 지역이 인구 소멸 지역이라서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이러이러한 인프라들이 부족한 게 있어서 우리가 그걸 물어보려고 왔어라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오히려 뭔가 자각하지 못했거나 문제라고 느끼지 않았는데 우리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왜 잘 평화롭게 살던 우리 아이들한테 너네가 문제를 만드냐 이렇게 뭔가 약간 인식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약간 내가 우리가 그런 포지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얘네가 우리 얘기를 들으러 온 게 아니라 맞아. 얘네가 뭔가 말하려 왔네? 맞네. 약간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도 약간 그럼 차라리 그런 생각을 하는 학생이 먼저 나와야 지금 이게 좀 더 말이 되는데. 그래서 일단 강진으로 가서 학생들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내일 저기 뭐야 뭐 몇 시까지 나가야 돼? 오후 3시까지 강진읍. 어? 오후 3시까지 강진읍. 오후 3시까지 강진을. 약간 추정력 기분이 있는데 좀 무서운데?
같이 나오게. 됐어. 저주십시오. 아니 쭉 가. 아 그래. 더. 이건 뭐지? 아니 춘심이. 춘심. 어머니 나오셨어. 잠깐만 기다려. 어머니. 어머니. 어서 와라. 딸내미도. 어서 와라. 내 딸도. 이씨. 누구야? 아짐이요. 뭔 짐이 이렇게 많어? 해주세요. 제가 줄게. 무겁지? 축하한다. 뭘 또 축하해요. 축하할 만한 일도 아니야. 자랑스러워, 진짜로. 딸 모레 저기로 가려고. 저쪽 문으로 들어가라 애들이. 아니 모레 저쪽은요. 모레 저쪽은 아니바리 저쪽 긴장하고 이제부터는 역시 마담 프로스트의 정원이야. 너무 많은 게 폈어. 생명이 너무 넘쳐 흐르지. 별꽃도 폈어. 여기야 겨울. 네. 그래가고 내려오느냐고 고생했다 모두. 방 3개랑 이런 포함. 방 3개라도 코딱지만 해.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이곳은 영랑생가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서정시인인 김영랑 씨의 생가고요. 김영랑 씨 하면 이제 또 모란이 있죠.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100일장 할 때나 현장 체험학습으로 자주 왔던 곳이에요. 강진이 그 남도답사 일본지거든요. 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을 보면 거기서 제일 처음에 소개하는 곳이 강진이에요. 영랑생가는 중학생 때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중학교 국어 선생님께서 김영랑 시인을 좋아하셨어가지고. 근데 말이죠. 일 잘하는 강진군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인구 정책도 통했다라고 하는데 뭐 얼마나 통했는지 사실 전 잘 모르겠지만 애들이 강진에 볼 거 있어요 하면은 관광지 몇 개를 댄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광 정책으로 아마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정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애들도 그냥 관광 자원이 풍부하다라는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거기서 내가 여기서 더 살고 싶다라는 말은 여기서 계속 살고 싶다라는 말은 별로 안 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근본적인 인구 소멸 대응 정책이 될 수 있을지 사실 약간 의문이 드는 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강진이 제가 옛날에 있었을 때보다 조금 더 커지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런 현수막들 볼 때마다 조금씩 기분이 조금 좋은 건 사실이에요. 나도 어쩔 수 없는 강진 사람인가 봐. 약간 이런 느낌? 강진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그리고 공무원들이 애써서 낸 정책이 통하긴 통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단발성이더라도. 그래서 그 사람도 얼마나 뿌듯할까 싶기도 하고 강진 사람도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싶기도 하고. 여기서 옛날에 애들하고 그 축제 때 청소년 문화의 집 가서 노래방도 쓰고 축제 때 커다란 거울 있는 연습실에서 춤 연습 같은 것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생각나네요. 학교에는 춤 연습할 시설이 없었어가지고. 근데 다들 있나요? 춤 연습할 시설이? 저희 학교엔 없었거든요. 네, 약간 반에서 하는 것도 애들이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그 거울이 그렇게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바람이 엄청 부네요.
네, 저는 강진을 탈출하고 싶어요. 좀 넓은 지역에서 부족하지 않게 살고 싶어요. 가끔씩 서울 올라갈 때마다 약간 어린 애들이 진짜 지하철을 능숙하게 타는 모습을 보면은 되게 약간 기분이 오묘하거든요. 나는 이렇게 막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몰라서 막 카드 막 충전하고 막 교통카드 충전하는 이런 것도 잘 몰라서 헤매고 있는데 어린 초등학생들이 진짜 그런 걸 척척척척 잘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되게 광장 같은 것도 되게 잘 돼 있고 이런 걸 보면은 아, 여기서 태어난 애들은 이런 걸 그냥 당연하게 누리는 건가? 약간 나는 한 KTX를 타도 한 2시간 걸리잖아요. 나는 한 몇 시간 올라와서 잠깐 동안 이걸 누리는 건데 애들은 여기를 그냥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당연하게 누리는 거네? 아, 약간 되게 부럽다. 친구들이 자주 하는 말 있는데 영탈이라고 영덕 탈출 다 영탈해야지 약간 그런 말 많이 해요. 왜냐면 얘네들이 다 여기서 태어나서 20년 내내 여기 계속 사니까 약간 탈출하고 싶은 마음도 크고 애들이 약간 도시를 느끼고 싶어하는 그런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서울 하면 저는 별로 안 살고 싶은 느낌? 너무 복잡하고 막 스트레스에 치여 살 것 같은 약간 그런 이미지라 저는 서울은 별로 안 좋아요. 약간 사춘기 시절을 그냥 뭔가 무탈하게 잘 보낸 것 같아서 약간 그냥 전체적으로 좋은 기억이 있어서 다시 오고 싶어요. 20살에는 위로 올라가서 좀 다양한 거 놀고 싶고요. 도전하는 거 좋아해서 많이 도전하고 싶은데 조금 나이 먹고 애기 낳으면은 여기 사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시골 감성 좋아해가지고. 어른이 돼서도 계속 여기서 살고 싶어요? 저는 이제 고향이기도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막 외할머니 집이나 아니면 이제 친할머니 집에서 이렇게 막 지내고 이렇게 이제 추억이 있다 보니까 부모님이 계시거나 안 계셔도 그냥 계속 여기를 있을 것 같긴 해. 이제 대학교를 왔다 갔다 한다 치면 그래도 아마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기에 있으려고 합니다. 이제 직업적인 문제만 빼면 그래도 여기 오래 살기도 했고 뭐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살 것 같습니다. 군인을 하고 싶다 보니까 좀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여기에 못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만 없다면 계속 여기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강진이라는 지역을 많이 안 알아주는 지역이 많아요. 강진 거기가 어디야 하는 지역도 많은데 뭔가 특별한 느낌, 뭔가 특별한 데 사는 느낌이에요. 너가 모르는데 나는 살고 있다. 멋지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야 했는데. 솔직히 거의 대부분 아는 게 수도권이잖아요. 막 서울, 인천, 부산, 목포, 광주 막 이런데. 근데 강진은 거의 모르니까 너네가 모르는데 난 살고 있다. 특별한 데 사는 것 같아요. 저는요, 어딘지 모르는 곳에 살고 있다는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약간 저희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불편한 그게 없어요. 강진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하루 일과 얘기해주세요. 아침 8시인가? 7시인가에 일어나서 엄마가 이제 차 타고 학교에 데려다 주고 그러고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끝나면은 그냥 집으로 갔어요. 놀 수 있는 시설도 없었고 논다라는 게 정확히 뭔지도 잘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냥 집 학교 이렇게만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공부할 수 있는 게 성전 면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주말에도 혹시 학교 열어줄 수 있냐고 하고 여름방학 때도 특별 보충이 없었지만 그냥 열어달라고 하고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가끔은 그냥 선생님들께서 교무실에 계실 때 교무실 들어가서 선생님 혹시 공부해도 돼요? 하고 교무실에서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밤에 그렇게 공부하고 가끔 엄마가 데려다 주지 못한다라고 하시면은 선생님께서 차로 이제 데려다 주고. 엄마. 어? 어떻게 알아?
아 진짜? 어. 아 진짜? 학교 애들 4명 있어? 너무 좋아. 엄마 감사하네. 여보세요 건구가. 건구가 나 보현이 누나야. 너 지금 어디니? 고등학교 중앙휴관으로 가고 있다고? 지금 우리도 운동장에 있거든? 혹시 간식 사줄 테니까 인터뷰 좀 해줄래? 저건 또 선생님 아니야? 선생님. 아는 선생님인 것 같은데? 잠깐만. 에?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기억 안 나시죠? 저는 정보현이라고 하는데요. 저 성전고등학교 성전중학교 졸업생인데 말이죠. 여기 아직도 계시네요? 언제 왔어? 아 진짜요? 오메. 안녕하세요. 저 이화여자대학교 들어갔거든요. 오, 그랬어? 네, 그리고 거기서 이번에 그 이대 학부에서 지방 어. 청소년들 그 관련해서 인터뷰 따고 있거든요. 지방 청소년들의 일상과 감정에 집중을 해가지고 지방 소멸 문제, 소멸 지역 그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기획 준비 중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애기 하나 데리고 와서 인터뷰 하나 진행해 보려고 여기 있었어요. 진행해야지. 아 그럼요. 빨리 진행해. 알겠습니다. 어메. 이거 아주 지역을 안 좋게 얘기하는 거 말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안 좋게 얘기하는 말은 들어본 적 있어요? 저희 앞에서 그런 말을 하면 실례인 걸 알기 때문에 안 하지 않을까요? 사실 그렇긴 하죠. 성전고등학교에 있을 때 선생님께서 너가 공부를 아무리 잘해봤자 그래봤자 성전고등학교 학생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되게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되게 그런 말을 들으면서 맞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내 자신도 좀 발견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들어본 적 있어요? 이런 종류의 말을? 그런 말은 들어보진 않았는데 그냥 뭐 여기 사람들 뭐 드세다 텃세 세다 뭐 이런 소리는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되게 나빠요. 그렇죠. 저 너무 자괴감이 들어요. 왜요? 그냥 그때 제가 그런 이 지역 때문에 내가 규정 지어지는 게 그냥 너무 내 피해 망상이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반 아이들이 다 비슷한 기조였어요. 나는 뭔가 이곳에 있어 봤자고 나는 좀 별로고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날고 기어봤자 나는 성전고 학생이다. 나는 그래봤자 강진 학생이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를 갔는데 그때 되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선생님께서도 너가 전남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고, 뭐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쓴다고 했을 때도 최초학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고, 그리고 너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봤자 그래봤자 성전고 출신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혹시 학생들은 이런 경험이 없는지? 저희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고요. 오히려 더 약간 격려를 해주시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너네가 이런 데 있다고 기죽지 마라. 갈 수 있다. 왜 약간 기죽은 하냐. 그런 약간 좀 격려의 말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할 수 있다. 너네 최저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용기를 주시는 것 같아요. 어제 성전고 학생들 만났잖아요. 근데 그 얘기 되게 많이 물어봤잖아요. 성전고에 있을 때 너는 뭐 해도 성전고 학생일 거야 라는 말이 되게 상처였다는 말? 그래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는지, 그걸 그렇게 물어본 이유가 뭐였는지. 성전을 뜨고 싶었고, 강진을 뜨고 싶었고, 전남을 뜨고 싶었고, 그렇게 해서 서울로 오게 됐어요. 근데 가장 애들한테 그 말을 많이 했던 이유는 약간 걱정되기도 했어요.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혹시 그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까 봐.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난 이제 뭐 여전히 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입장에서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절대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그러면 뭐 어때?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애들은 생각보다 너무 강하고 너무 담대하고 그래서 그런 거에 별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그냥 그때 난 뭐였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의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강진을 생각하면 기분이 조금 묘해져요. 좋은데 싫고 뭔가 싫다고 하면 왜 싫은지는 또 잘 모르겠고 애증의 관계예요. 제가 가진 강진에 대한 기억은 진짜 초록색이에요. 그 영덕에 어떤 분이 힘들 때면은 젊었을 적에 힘들 때면 물부터 찾았대요. 영덕에는 하천도 있고 바다도 있으니까 저는 힘이 들면 산을 먼저 봐요. 산이나 나무같이 푸르른 것들을 봐요. 왜냐면 나는 그곳에 살면서 진짜 밝은 달을 보면서 아빠한테 맨날 뭔가 아빠 나는 달 보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달한테 맨날 소원을 빌 거야. 이런 얘기도 했고 내가 힘들 때면 항상 뭔가 이렇게 좀 먼 산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럼 진짜 저희는 진짜 산이 있었어요. 그 산을 보면서 진짜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좀 많이 위로를 받았단 말이죠. 저한테 있어서 강진은 산, 풀 이런 초록색이에요. 좋은데 싫어요. 근데 싫은데 또 좋아요. 가고 싶어요. 진짜 내 마음이 뭔지 진짜 모르겠어요. 집이라고 하면은 이제 강진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서울인 것 같기도 하고 언제부터 이 감정을 느꼈는지 그리고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뭐로부터 그러니까 이 감정이 비롯된 건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강진에 대한 감정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 고등학생 이후로 성인 된 이래로 계속 시작된 제 수건 사업이에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뭐 사람마다 그게 다를 수 있어요. 사정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주어진 시간이 많아요. 저는 성인이 돼서야 식당에 가서 주문하는 법을 배웠고 카페에 가서 이제 내가 어떤 음료를 먹을 수 있는지 알게 됐고 그제서야 밀크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렇게 하나씩 취향을 알게 됐는데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시행착오를 청소년기에 겪을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뭔가 주변에 그런 자원이 많았던 사람들은 지금도 뭔가 부모님 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내 삶을 온전히 지탱하는 이 경험을 굳이 이 취준생 시절 때 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고향에서 떠나 그러면 이제 한 해의 시작인 거잖아. 그치. 근데 그게 어디에 이렇게 정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인 거지. 계속해서 종종 떠다니는 상태. 그러니까 내 집은 여기인지 저기인지 그러니까 마음은 여기 있고 또 몸은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디아스포라에 대한 이야기인 거잖아. 왜냐면 돌아온다는 게 그 확정적인 게 아니라 지금 애들이 어쨌든 길게 봐도 한 30년, 40년을 봐도 돌아올 수 없는 현실이잖아. 이 지방 소멸은 그렇게 급박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런 무기한적 상황을 표류라고 하는 거 아니야? 너네가 정착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당장 이 문제가 급하게 해결될 수 없는데 또 너무 많은 문제들이 얽혀 있고 그리고 그 수도권 중심으로 몰리는 현상이랑 같이 가잖아 이게. 놀 게 많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진짜 없어요. 진짜. 진짜예요. 논다고 애들이랑 계획을 정하면은 없어요. 강진은 뭔가 좀 놀거리가 좀 없는데 좀 위쪽 광주나 막 서울이나 막 인천 쪽으로 가면 좀 놀 게 많아서 그냥 올라가고 싶어요. 갈 곳이 거의 없어서 놀 때는 다들 대부분 버스 타고 속초 가니까. 교통시설이 늘어났으면 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면에 버스가 8개인가 밖에 없거든요. 버스나 이제 시간대가 너무 이제 많지 않아가지고 더 놀 수 있어요? 아니요, 저희 지금 지쳤어요? 네. 지친 거 그런데 버스가 13분 차밖에 없어요. 이제 끝났어. 막차예요. 버스 한 11시까지 있었으면 11시까지 누웠을 거예요? 아니요. 힘들어요? 어? 왜? 뭐 안 11시까지 있으면 11시까지 놀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렇구나. 그런 거였어. 일단은 지하철 타는 게 좀 제일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양양에는 지하철이 없으니까 막 택시 타고 버스 타고 이동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대부분이 지하철이라 가지고 그게 제일 많이 달랐던 것 같고 버스 시설 같은 거 보면 국내 버스 보면 거의 정류장이 낡아 있고 되게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부터 좀 보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원이 다양하지가 않아가지고 슬퍼요. 슬퍼요. 네. 놀 것도 별로 없고 막 댄스학원, 보컬학원 이런 것도 없고 저도 탐구 과목이 그냥 학원이 아예 없거든요, 양양은. 그래서 그런 게 일단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탐구뿐만 아니라 그냥 국영수까지도 수능을 준비할 수가 없거든요, 양양은. 그거 전문 학원이 없어서. 솔직히 예체능 관련 학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서울에 왔다 갔다 거리면서 예체능 관련 학원을 다니고 댄스 학원 가는 날에는 학교 끝나자마자 댄스 학원 갔다가 여기 주변에 댄스 학원 있어요? 아니요 서울에. 서울에? 네. 서울 왔다 갔다. 네. 일주일에 몇 번 가요? 5번이요. 일주일에 5번 가요? 네. 나한테 양양은 어떠세요? 친구 같아요. 약간 양양에서 꿈을 키운 것도 맞으니까 친구라고밖에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실적으로는 막 그렇게 너무 좋아 이거는 그냥 친구네 약간 이런 느낌. 서울을 그렇게 비교하면 서울을 그렇게 비교하면은 내 베스트 프렌드다 약간 이런 느낌. 네. 저는 서울에 있으면 즐거워요. 여기는 서점도 작고 영화관도 딱히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돌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맨날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차라리 제가 위로 올라가서 하는 게 경비도 더 적게 들고 전날에 가야 됐거든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저녁에 막차를 타고 광주로 갔어요. 그래서 광주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시인가 새벽 3시에 차 타가지고 가서 6시인가 7시에 도착하거든요. 거기에서 노숙하다가 셔틀을 타러 갔어요. 공연장 도착하는. 그래서 셔틀 타고 공연 보러 가고 근처 숙소 잡아서 자다가 다음날 내려오고. 양양은 아니면 될 것 같고 약간 저는 서울 쪽 살아보고 싶어요. 왜냐면요. 양양은 너무 약간 우물안 개구리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저희 주변에 있는 어른분들이 다 우물안 개구리다. 양양을 떠나면 뭐 더 많은 경험을 할 거다. 약간 이런 소리를 많이 하셔요. 고등학생 때는 양양을 벗어나야지 내가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서울 쪽으로 대학을 가고 싶었고 저도 이제 대학교를 포항으로 가거나 어쨌든 여기서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여기서 지내는 애들은 어쨌든 뭔가 하여튼 마음대로 잘 안 됐구나 하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그리고 저 나중에 다른 데서 이제 활동하다가 영덕 내려왔을 때도 걔네들 아직 거기 있다 이런 이제 얘기들 다 듣잖아요. 그러면 왜 너가 잘 안 됐나 약간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들이 좋아서 남은 걸 수도 있는데. 진짜 솔직히 말하자면 양양에 사는 애들이 좀 불쌍할 때가 좀 있어요. 딱 이 나이 때 할 수 있는 재밌는 경험들이 서울에는 너무 많고 서울 애들은 그걸 당연한 듯이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만큼의 그런 걸 못 누리는 것 같아요. 대학교 처음 입학해서 서울 가보니까 어땠어요? 저는 제가 시골지 같다고 느꼈어요. 거의 지하철도 진짜 처음 타보고 막 집 앞에 백화점 있고 엄청 반짝거리고 그런 게 너무 신기했고 그러면 혹시 그 학원에 다니는 서울에 네. 수빈 친구처럼 양양에서 강원도 친구랑 밑에서 올라온 친구라든지 이런 지방 친구들이 많나요? 네, 진짜 많아요. 제주도에서 온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기 밑에 경주에서 올라오는 애들도 있고 저보다 멀리 온 애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서울 친구들은 정작 공감을 못 해줘요. 쟤네가 왜 그러지? 왜 저러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보긴 하는데 약간 처음에는 쟤네 뭐야? 왜 공감 못 해주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공감 못 해줄만 하겠다. 얘네는 서울에서 올라오는 거고 우리는 멀리서 올라오는 거니까 많이 다르긴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종종 했는데 솔직히 좀 짜증났어요. 장래 희망 아직 정해진 게 없어서 솔직히 지금 마음 같아서는
그냥 지금이라도 때려치고 양양에 오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뭔가의 대인 관계에 있어서라던가 아니면 뭐 당연히 공부 같은 거에 있어서도 뭔가에 되게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는 똑같은데. 근데 대학에 갔더니 갑자기 나가래 집에서. 나는 집에 있고 싶었는데. 나도 항상 그 얘기에 성화대학으로 전학 갈 거야. 성화대학이 지금 많아가지고. 대학이지만. 그냥 가고 남고 싶은 거야. 내가 무슨 부귀를 누리자고 내가 서울까지 갔는지 잘 모르겠고. 그냥 집에서 가족이랑 같이 있는 게 내가 사실 우울증이 되게 심했던 때가 있었어. 그때 집에 돌아왔는데 진짜로 그냥 엄마 아빠가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날 너무 사랑하는 거야. 내가 진짜 아까 전에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내가 뭘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근데 가족이랑 왜 이렇게까지 떨어져 있어야 되지? 어머 딸랑고 가기 싫어. 보내지 마. 차 세워. 진짜 이 해걸음이 좀 그래, 그치? 아니 그냥 가기 싫다고. 날 언제 몇 시든 간에 가기 싫어. 그럼 삶은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삶의 진심인 적이 없던 것 같은데. 아니, 삶의 진심이었기 때문에 힘든 거야, 벌나. 가족이랑 떨어져 있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가족이랑 떨어지지 않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 근데 너무 선택권이 나한테 좁은 거지. 내가 대학에 가려면 가족을 포기해야 되고 가족이랑 있으려면 대학을 포기해야 되고 근데 대학을 포기한다는 게 한국 사회에서 너무 큰 의미고 참, 그리고 너 집에 그 한쪽이 곰팡이 폈다며. 그거 어떻게 해결했어? 아니 나 어제 봤는데 뭐지? 갑자기 곰팡이가 펴져 있는 거야. 옛날에 폈던 곰팡이랑 좀 다른 생김새의 곰팡이인 거야. 색깔이 더 진하고 더 푸른 곰팡이고 그리고 약간 옆에서 봤는데 약간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야. 한쪽 벽면이. 딸 내일 출근인데 딸 지각하는 거 아니야? 무서워. 집에 잘할 수 가면은 있을 거야. 내일 가면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너는 책임감이 강하니까 하잖아. 어떡해. 딸 너무 무서워. 잘할 수 있어. 엄마 걱정 안 해. 딱 3개월 만에 인턴이 끝나는 거 아닐까? 사람들이 그냥 진짜 별로 쓸모가 없네 이러는 거 아닐까? 3개월 만에 정직으로 들어오라는 거 아닐까? 그래. 열심히 해봐. 이쁘니까. 응. 엄마 믿어. 이쁘니까. 내 새끼는 이뻐. 고슴도치도 내 새끼는 이쁘대. 근데 포기하기가 너무 무서워. 맞아. 포기하기 무서워. 포기하면 내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 평가가 어떻게 될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여기 지금 인구가 2만 7천 몇 명 정도, 그러니까 3만이 안 된 진짜 작은 시골 마을이기 때문에 없을 거라 예상하는 건 다 없어요. 청소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없을 거라 생각하는 건 당연히 없고 혹시 있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는 것도 없어요. 그 정도로 여기는 시골이기 때문에 그건 없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좀 다르게 살아도 된다고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통신사도 보면 여기 시골에 마을 같은 지역에는 KT만 들어오거든요. 근데 통신사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선택권이 없어요.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어요. KT가 마음에 안 들면 갈아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KT가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은 아니고 갈아탈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통신사로 갈아탈 수가 없기 때문에 싫어도 써야 되고 좋아도 써야 되고 그게 선택권이 침해당하는 거. 그래서 그런 학생 인권이라든지 그런 게 수도권이나 좀 학생 인권이 발달된 지역보다는 확실히 조금 그런 문제들이 심각하다. 그런 식으로 의견을 말해주셨던 적이 있고요. 또 이제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에 가면은 비건식 냉동식품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이 좀 작게나마 있는데 전부권 사시는 비청소년 활동가분은 그런 자기가 사는 지역에는 그런 홈플러스 자기가 사는 지역 홈플러스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 해서 좀 슬펐다. 그런 식의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념에 따라서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소비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지역이 작다는 이유로 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를 그 부분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좋은 포인트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강진의 영화관이 올해 4월에 새로 생겼어요. 그전에는 영화를 보려면 목포까지 가야 했거든요. 영화관이 생겼다는 게 좋기는 한데 그 옛날에 사회학 수업 시간에 브루디에 배우면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그냥 지방에 미술관이 생기면은 사람들이 그 미술관을 갈까? 라는 내용이었는데 그 문화적 욕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안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필요한지도 잘 모르고 있을 거다. 원하지도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약간 그런 생각인 거죠. 영화를 애초에, 그러니까 문화시설 자체가 애초에 공급이 없었는데 영화관이 생겼다고 해서 사람들이 당연히 방문할 리가 만무하고 초반에 이 이용객자 수가 적은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애들이 막 영화를 많이 보지 않는다고 해도 그래서 어떤 거 했어. 되게 좋아. 반응도 좋아. 그리고 양양에서도 하면 좋을 거야. 라고 하잖아요. 이해를 못 하세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 영화 아까 좋아하신다고 해가지고 뭐 무슨 감독, 무슨 영화 어떤 그런 거를 모아가지고 자체적으로 기획전을 해요. 해도 무료 상영으로 해도 안 와요. 그렇다면 이것도 궁금했는데요. 청소년들이 정책에서 배제되는 이유? 목소리가 배제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단순합니다. 청소년은 표가 안 되니까요. 정치인들은 청소년들보다는 노인들의 정책에 좀 더 맞추기 원합니다. 타겟팅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인구 구조가 굉장히 힘들어요. 3만 3천 명 중에 65세 이상이 50%인데 청소년들이 지금 3%도 안 되거든요. 이 목소리를 내분들 지방자치단체의 선거표는 다 어르신들 갖고 있잖아요. 그죠? 특히나 정책이나 제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지역은 더 그렇고 청소년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투표권이 없어요. 이들은 표밭이 아니에요. 흔히 청소년을 외부에서는 다음 세대라든지 아이들로 불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청소년은 다음을 살아가는 세대가 아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세대다. 그렇습니다. 네, 청소년은 지금을 살아가는 세대로서 지금 우리가 사회에서 느끼는 현상과 고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나눌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을 배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책은 그 수요자의 말 그대로 수요자의 생각을 많이 반영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청소년들이 이제 여기 정주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정책을 만들게 되면은 이게 말 그대로 그냥 말로만 하는 정책이 될 뿐이지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을 좀 많이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물론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낳은 아이를 잘 키우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낳은 아이를 잘 키우려면 반드시 청소년이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죠. 저희가 정말 항상 이제 얘기할 때 뭐 인구 소멸 뭐 이런 거 할 때 지금 태어나 계신 분들한테 좀 제발 잘하시면 안 될까요? 내가 맨날 이렇게 낳는 거는 이제 결정해서 낳으실 거고 근데 지금 태어나신 분들한테 잘 하는 거 그걸 좀 하시면 안 될까요?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요. 작년에 이제 전남문화관광재단에서 했던 사회적 가치 지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강진에 있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그 청소년들이 이제 곧 있으면 졸업을 하잖아요. 그 졸업을 할 때 유출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왜냐하면 대학교를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 그 아이들이 언젠간 다시 다른 곳으로 서울이 아니라 이제 광주가 아니라 어느 곳으로 다시 와야 된다고 하면 그 곳이 강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진의 꿈향 만들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아이들이 내가 강진항에서 어떠한 형태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한 번 정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계속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했던 것 같아요. 조금 꿈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고등학생들 대상이었는데 안 그래도 꿈을 찾아가기 사실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실에 수능을 봐야 되고 내가 어떤 식으로 어른이 돼야 될지 조금 많이 고민하고 있을 때 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그 친구 또한 강진에 살아가고자 이제 마음을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지역 안에서
나 또한 어떠한 형태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조금 그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보통의 그냥 도시를 사는 사람들은 도시는 뭘 발견하지? 그래서 방법론 개발이 저는 제일 시급하고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고, 혹시 청소년 교과 과정에 이런 나의 도시를 발견하는 방법의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이 그거를 약간 잘 이렇게 촉진이랄까? 자극을 좀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사진은 이렇게 찍어야 해. 이게 예쁜 거야. 뭐 이렇게 어떤 각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피사체는 이런 피사체, 뭐 어떤 시간, 뭐 어떤 각도, 뭐 이런 어떤 정형화된 아름다움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남들은 이걸 재미있다고 어떻게 보고 있는 거지? 라고 싶은 그 장면에서 격격히 숨은 유머와 재미를 찾아내는 것 같은 그런 방법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과정이 진짜 청소년에게 그 시절에, 그 시기에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야지 모방된 아름다움이나 모방된 재미를 더 이상 추구하지 않을 수 있다. 강진 청년조합처럼 일본에도 지역과 아이들 연결하려는 시도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에도 기사로 소개된 적 있는 후쿠이현과 에치젠시 에코빌리지 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ふるさと教育っていうのは、この地域のふるさとの未来と自分の人生っていうのはつながっていて、で地域社会をもっと良くしたいっていう気持ちを持って生きるっていうことが、自分の人生とふるさとのをもっともっと両方とも良くするっていうふうなことにつながっていくと考えています。だから私たちはそのふるさとのことを学んだり、課題を解決したりしていく教育っていうものを大切にしています。令和6年度、昨年度ですね、の西津小学校さんっていう学校が小浜市にあるんですけども、こちらのところは地域の笑顔、私たちの笑顔っていうテーマで、環境とか観光とか特産品っていう3つの観点を用意して、例えばこの産業っていうところで言うならば、この特産品、このどら焼きを地元の和菓子店と商品を共同開発したと。で、子どもたちのアイデアをもらいながら地元のその菓子店がそのアイデアをもらって、作って、そして、その一緒に作ったどら焼きを、地元の人たちにですね、一緒になってこう売ってる、アピールしてるっていうところで、再度大人にとっても子供にとってもこんないいものがあるんだっていうふうなことを感じるいい機会になったというふうに聞いています。稲作りとか、環境保護など、その住民たちとの交流がその地域のその子どもたちの進路とか価値観にどのような影響があると思いますか？はい、今はなかなかね、核家族になってきて、お年寄りと触れる機会ってすごく少ないと思うので、そういう方たちに地域がここのいいところは小さい地域なので、地域全員で全部の子供たちの顔を覚えて声をかけられる。疎外感がなくなってるっていうのはあると思いますね。いうのがあるんですけど、ここは通ると、おはようとか、言って通ってくれるっていうのはすごく、いいかなって思ってます。なので、今、中学生がね、やっぱり自分たちのこの小さな村じゃない町を守っていきたい。もっとアピールしたいっていうので、今すごく地元の方たちと盛り上がって
て、はい。だから、本当に自分たちがこういうふうに小さい時から地元の方たちと田んぼ作りしたりとか、環境を守るためにいろいろ交流してきたことが、やっぱり今、学校大きくなっても、ここを守っていきたいって、僕たちがここをね、ちゃんとしていきたいっていう思いにつながってるんだなっていうのが、そういう思いを持って高校とか大学に行くから、なんかこうね、心が貧しくないというか、なんか僕たちはいいとこで育ったんだよって自信を持って、外に出ていくのがすごくわかるので、いいなって思ってます。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지역에 살다 보면 저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내가 이 지역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내 역할이 무엇일까라고 사실 고민하다 보면은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떠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소년들이 나중에 대학생이 돼서 양양에 떠나더라도 그 양양에 대한 어떤 좋은 추억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바람으로는 양양에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도 머물러서 양양에서 생활을 하고 양양에서도 어떤 자기 개인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청소년들이 양양에 대한, 그다음에 양양에서 좋은 어떤 양양도 좋구나, 양양도 있구나 이런 기억들을 가지고 대학을 이제 진학한 저로서는 양양에서의 기억이 사실 너무너무 소중하거든요. 사실 병원 없고 뭐 놀 곳도 없고 맨날 똑같은 데 가고 하지만 너무 친구들이랑 있는 그 시간이랑 뭐 진짜 아무렇지 않은 뭐 학교에서 수업 시간 뭐 그냥 자연 환경 뭐 이런 사소한 것들이 너무너무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근데 청소년들은 커서 뭐 다른 지역에 나가서 다른 경험을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꿈의 무용단 생각하는 것도 나가더라도 다시 지역으로 돌아와서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선순환을 만들어 보자거든요. 그러려면 지역의 청소년들이 지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역에 오면 이런 게 있었고 나 이런 추억이 있었고 이렇게 해야지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청소년한테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봐요. 청소년들이 지역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쩔 수 없지만. 나는 아직도 이 강진이 너무 좋고 주변에 보이는 초록 풍경들도 너무너무 좋고 여전히 너무 사랑하고 집이라고 했을 때 여기도 집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은 서울이 집이지만 더 이상 내 집, 내 출신지, 내가 살아왔던 성장 배경, 내 10대의 전부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될 것 같아서 다시 돌아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강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곳을 힘들 때면 자꾸 찾게 될 것 같아요. 풀을 보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그게 강진에 살 때는 진짜 이상하게 산속을 되게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그거를 산속에 길이 없는데도 그냥 막 다녔어요. 되게 산이 날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뭔가 좀 오글거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때 알았던 잡초들의 이름을 지금은 모르겠지만 어쨌건 산이나 나무가 되게 저를 계속 지켜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고등학교 수험생 시절에는 다 힘들잖아요. 자소서를 쓰다가 그냥 갑자기 나가가지고 운동장에 누웠어요. 그때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이렇게 들어 누워서 하늘 바라보고 뭐 갑자기 막 뛰고 이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중학생 때 엄마한테 그 반항하고 싶을 때면은 저희 가출하면은 진짜 멧돼지랑 호랑이 와야 된다 했잖아요. 진짜 그냥 뒷산으로 갔거든요. 제가 강진에 있을 때면은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이 친구들 아니면은 선생님 아니면은 가족뿐이잖아요. 뭐 당연히 서울도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애시당초 낯선 사람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가족의 존재가 저한테 진짜 더 특별할 수밖에 없었는데, 엄마는 주로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산에 있는 잡초들 이름을 알려줬고, 아빠는 아침에 저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학교에서 데려다 오면서 같이 달 보면서 같이 소원 빌었고, 언니는 뭐 그냥 같이 학교 다닐 거예요. 쌍둥이니까. 마늘이는 제 첫사랑입니다. 제가 사랑을 처음으로 알게 해준 동물이고요. 고양이입니다. 네, 뭐 아직까지 아빠한테 전화가 와요. 달이 밝은 날이면은 아빠가
보현아 오늘은 달이 밝다 이렇게 전화를 해요. 그럼 전 항상 달이 밝다고 전화를 하다니 그런 걸로 전화하지 마쇼잉 이러지만 사실 너무 기뻐요. 아빠는 나랑 달 봤던 그 기억 아직까지 갖고 있구나. 아빠 달 보면 내 생각하는구나. 나도 달 보면 아빠 생각이 나.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엄마 아빠 너무 보고 싶어요. 내일 아침에 이제 추석 그거 있거든요. 티켓팅? 기차 티켓팅? 해야 됩니다. 서울 가기 싫어. 나 언니가 그럴까봐 너무 겁난다. 서울 가기 싫어. 약 600m, 시속 80km 단속 구간입니다. 그런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니? 가기 싫은 곳이 있다는 게? 다시 올 수 있는 곳이잖아, 그곳은. 그치?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곳이잖아, 그곳은. 색깔이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그림으로는 따라잡지 못한다니까? 보현이가 살던 곳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야. 아름답지? 다시 올 수 있는 곳이니까. 언제든 올 수 있는 곳이잖아. 지수 너도 와. 이 기획을 하면 할수록 뭔가 서울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 나를 계속 상상하게 되는데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요? 굳이 서울이 아니어도 되겠다라는 느낌이 방금 살짝 들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다 사람 살고 있는 곳이고 서울 사람들 다 서울 나가면 낭떠러지인 줄 알지만 낭떠러지 아니고 그냥 다 잘 사는 데잖아. 이제 얼마 전에 청소년 연구원 정책연구원분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왜 이렇게 내가 이 지역을 싫어하면서도 다시 돌아가고 싶은 모순된 감정이 있는 걸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것보다는 필요한 게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왜 모순된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나는 이것을 싫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서울에 지금 사회가 말하는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은 서울에 있고 그래서 나는 서울에 가야 했구나. 나는 그래서 서울에 가고 싶었구나. 근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나한테 필요한 건 내가 제일 잘 아는 건데 그때 내가 배울 수 있었던 거는 뭔가 사회적 시선이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마 그 서울에 더 가고 싶어 했던 게 아닐까. 강진을 미워한다고 생각했던 게 아닐까. 전 아직도 제가 강진 사람인지 서울 사람인지 뭐 어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정보연인 걸로 할래요. 잘했어, 우리 딸. 엄마. 아유, 잘했어. 행복 많이 해라. 잘할 수 있어. 빨리 가, 빨리 가. 갈 수 있잖아. 잘할 수 있다, 그지? 파이팅! 잘 먹고 뺑 거리지 마라. 알았지? 샌내끼 넥타이를 목에다 걸고 집신구도 신고 가는 신사야. 유리 없는 안경에다 삭발뜨기가 별이 같은 목소리로 십자배기를 아릴리리야 부르며 가잔다. 막걸리도 한잔 쇠주도 한잔 우리 모두 다 같이 브라보 브라보